안녕하세요, 한서영입니다. Apprendre le français avec 서영. 오늘은 영어 공부해본 사람들을 위한 반과거 시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외국어 공부할 때 시제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상황 속에서 무의식 중에 구별해 쓰고 있는 시제를 굳이 문법 개념으로 풀어쓰기 때문인데요. 대부분의 반과거 시제 강의도 그렇게 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영어 공부를 해본 사람들이라면 비슷하게 공부했던 영어 시제로 접근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아서 그렇게 접근해 볼게요. 일단 반과거는 지속, 배경, 상태를 위한 시제라는 큰 틀을 담아두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영어 시제에 이 개념을 적용해 볼게요. 과거 어느 시점인지 정확히 짚지 않고 계속 지속된 것과 어떤 특정한 정확한 시점이 있는 것, 이거 시제 공부할 때 영어에서 현재 완료 공부할 때 이거 비슷한 거 많이 봤는데요. 예를 들어 I've lived in Busan for years 이러면 난 부산에 한동안 살았지, 몇 년 살았지 정도로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그냥 어느 정도 지속되었다 과거에 시제와 I lived in Busan in 2013 정확히 2013년에 나 부산에 살았어. 이때는 과거형을 쓴다고 구별하는 거 공부 많이 해보셨죠? 이거랑 마찬가지로요. 특정한 처음부터 끝까지의 구간이 없이 그냥 지속된 상태를 얘기할 때 imparfait를 쓰고요. 특정한 정확한 구간을 표시해 줄 때는 passé composé를 쓴다고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르게 구별해서 쓰는 상황은요. 이런 문장들 정말 많이 보셨을 거예요. When the telephone rang, I was sleeping. 그 전화벨이 울렸을 때 나는 자고 있었어. 어떤 특정한 사건이 딱 일어나기 전에 내가 하고 있었던 지속된 상태 얘기할 때 I was sleeping에 해당하는 게 imparfait고요. The telephone rang 이때 이 과거형을 썼던 것 같이 구별해서 쓰는 게 passé composé입니다. 이런 문장을 쓸 때는 When the telephone rang 파트는 항상 passé composé를 쓰고 I was sleeping처럼 배경이 되는 파트는 imparfait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다르게 항상 구별해서 쓰는 경우가요. When I was young, I would hang out with my friends, play the violin, listen to the radio 같이 내가 어렸을 때는 이거 하곤 했지 하고 would를 쓰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쓰는 would도 프랑스어로 표현할 때는 imparfait를 씁니다. 즉 과거에 지속됐던 일을 표현할 때 자주 쓴다는 거죠. 그래서 추억을 이야기할 때 이 imparfait 시제를 많이 씁니다. 제가 우리 회화 연습하기 위해서 매번 링크 걸어드리는 뿌띠 디알로그 회화 영상에서도요. 생일 파티를 위해 레스토랑 예약하자는 의견이 나오는데요. 강가에 있는 레스토랑 하나 예약할 거야. 우리 어릴 때 거기 가곤 했잖아. On va réserver dans un restaurant au bord de la Marne. Tu sais, on y allait quand on était petit.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이 imparfait는 상태를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누군가를 묘사해야 되는 상황에도 잘 쓰입니다. 제가 오늘 따로 링크 걸어드린 새로운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경찰에 신고하는 상황 같은데요. 자기를 공격한 용의자들의 인상착의를 묘사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나이는 좀 젊은 것 같고 머리색은 뭐 갈색이니 밤색이니 이걸 구체적으로 계속 설명을 하려고 그러고요. 옷은 어떤 걸 입었고 그리고 키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은데 한 175 정도 되는 것 같고 말랐던 것 같다처럼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때 계속 imparfait 시제를 써서 그 사람의 인상착의를 묘사하고 있거든요. 이거 나중에 따라 읽으시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imparfait가 늘 쓰이는 상황이 있어요. 이 상황에서는 고민 없이 늘 쓰면 되는데 바로 이야기를 시작할 때입니다. 이때도 사실 배경으로 쓰인다는 이 원칙이랑 연결이 되는데요. 제가 또 짧은 동화 영상을 하나 더 링크 걸어드릴 텐데요. 지금 이 영상의 첫 번째 화면이에요. 보면 어떤 이야기든지 본격적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배경 상황을 제시할 때는 늘 imparfait를 씁니다. 과거 시제로 얘기를 할 때요. 이 경우에도 배경이 어떤 식이냐면 때는 숲속의 겨울이었고 늑대는 하루 종일 지루했어요. 그래서 친구들도 도대체 뭘 해줘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배경을 계속 제시할 때는 쭉쭉쭉 imparfait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건이 일어나죠. 어느 날 아침 이 늑대가
거울을 보고 소리쳤어요. 찾았어. 난 여행을 할 거야. 이처럼 어떤 사건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후부터는요. 전부 다 빠세 공포제를 써서 진행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앙파페 시제를 쓰시면 돼요. 또 다른 경우 우리가 일상 회화에서 있었던 일을 그냥 쭉 얘기할 때 짧게 지속되는 행동은 빠세 공포제가 자연스럽고 배경이나 상태를 표현할 때는 앙파페를 쓰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이건 꼭 절대적인 건 아닌데요. 동사의 뜻 자체가 짧아서 길게 쓰면 좀 부자연스러운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작하다 끝내다 같은 동작은 이 동작 자체를 길게 하진 않죠. 시작은 그 순간에 시작을 하는 거니까요. 끝내다도 그 순간에 끝내다라는 거지 끝내는 동작 자체가 한 달 이상 지속되지는 않죠. 그래서 수영을 시작했어 하면 이 시작했다 동사는 빠세 공포제고 수영을 시작해서 한동안 수영을 지속했어요. 그럴 때는 앙파페를 쓰고요. 어느 순간에 수영을 끝냈어요. 그럴 때는 빠세 공포제로 구별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좋아하다 같은 동사도 어떤 행동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이런 동사들도 짧게 쓰면 부자연스럽습니다. 특정 순간에만 좋아한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회화 영상에 보면요. 이런 문장이 나와요. 배구를 시작했는데 딱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뒀어요. J'ai commencé le volley, mais je n'aimais pas beaucoup, donc j'ai arrêté. 또 다른 상황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나이도 특정 순간만을 지칭하는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 주로 imparfait를 씁니다. 걔는 그 당시에 18살이었어. Il avait 18 ans. 그런데 이걸 빠세 공포제를 쓸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Il a eu 18 ans. 이처럼 특정한 순간만 나이를 먹는다. 바로 생일날입니다. 어제 18살이 됐어. Il a eu 18 ans hier.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으로 imparfait가 대충 어떤 느낌의 시제인가는 조금 감이 오세요. 늘 그렇듯이 시제라는 게 절대적인 규칙이 있다기보다는 그때그때 의도에 따라서 내가 어떤 걸 더 강조하고 싶냐에 따라 내 의도에 따라 바꿔 쓸 수는 있는데요. 큰 틀에서 지금 말씀드린 경우 같은 경우는 대체로 이걸 구별해서 쓰는 상황들이니까 익혀두시면 오히려 쓸 때 뭘 써야 할지 고민 없이 바로바로 쓸 수 있겠죠. 지금부터는 imparfait의 꽁슈개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꽁슈개종은 규칙이 명확하고 예외가 être 동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꽁주개종의 규칙은요. 누 동사의 꽁주개종 현재형 어간에다가 is, i때, ions, iuz, ien때를 붙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군 동사 같은 경우는 으에로 끝나잖아요. 이 경우에는 모든 동사의 어간이 같기 때문에 굳이 누의 꽁주개종 어간을 찾을 것도 없이 그냥 으에만 떼고 끝부분만 어미 변화만 챙겨주면 돼요. 그런데 이 규칙을 왜 누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얘기를 하냐면요. finir 같은 경우는 누 피니송을 기준으로 잡아서 어미 변화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je finissais, tu finissai처럼 만들어준다는 거죠. 만약에 그냥 어감 같으면 finir 앞에 fini만 가지고 얘기를 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준을 갖고 있고요. être 동사는 다음과 같지만 이거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꽁슈개종은 규칙을 알고 일일이 적용시키는 변화를 연습하기보다는 실제 문장에서 이걸 쓰이는 그 형태 자체를 익숙하게 하는 공부법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링크 걸어드린 영상에도 원어민들이 읽는 문장들이 많이 나오니까 계속 따라 읽으면서 이 동사들의 꽁주개종을 익혀보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